네, 일단은 요관에 걸려있는 돌이냐, 신장에 있는 돌이냐에 따라서 크게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관에 이제 돌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결석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기대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게 하고 또 요관을 확장하는 약을 처방해서 자연 배출을 기대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로결석이란 이제 신장, 요관, 방광, 그리고 뭐 전립선, 요도에 이제 돌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콩팥이라고 하는 그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큰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우연히 다른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이 내려와서 이제 요관에 걸리게 되면은 폐색이 일으키게 되면서 그 상부 요관과 신장에 있는 신우라든지 또 신배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수신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폐색으로 인한 요로의 어떤 확장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부 요관에 돌이 걸리는 경우에는 뭐 양쪽 옆구리, 측복통 이런 것들이 보통 생기게 되고요. 이제 하부로 내려옴에 따라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나 혹은 이제 고환 쪽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관에 이 돌이 걸림으로 인해서 폐색이 생기고 요루의 어떤 확장이 생기는 경우에 신경을 좀 자극을 하면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뭐 이런 증상도 동반이 되긴 합니다. 보통 신장결석 같은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초음파를 통해서 결석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단은 증상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비조형 CT, 결석을 확인하기 위한 조영제를 쓰지 않는 좀 간단하게 찍는 CT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결석의 크기라든지 위치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요관에 걸려있는 돌이냐, 신장에 있는 돌이냐에 따라서 크게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관에 이제 돌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결석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기대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게 하고 또 요관을 확장하는 약을 처방해서 자연 배출을 기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돌이 어느 정도 크다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외래에서 마취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돌이 만약에 너무 단단하거나 크기가 이제 뭐 1cm 가까이 굉장히 큰 돌이다 그런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로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관 내시경 하에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석을 파쇄해서 제거하는 그런 이제 수술적 방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이 너무 크다,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에 어떤 문제가 동반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서 요관을 직접 절개하고 돌을 꺼내고 봉합하는 그런 로봇 복강경을 이용한 요관 결석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성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장으로 이제 내시경이 직접 진입을 하고 그 신배 안에 있는 결석을 찾아가지고 레이저로 직접 돌을 갈아가지고 빼게 되는데, 돌이 너무 크거나 여러 군데 있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직접 콩팥을 뚫어서 내시경이 진입해서 돌을 빼는 그런 경피적 신절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이 폐색을 일으켰는데 그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계속해서 저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요로결석으로 인해 수신증이 이렇게 발생한 경우, 또 시간이 오래 지체되다 보면 요로 감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은 이제 확인이 되고 진단이 되면 가급적 빨리 그 폐색을 풀어주고 결석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요로결석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혈뇨, 소변에 이제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걸리신 분들은 또 50% 이상 재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타고난 어떤 체질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보면은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또 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땐 또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땀이 많으신 분들, 운동을 굉장히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은 땀 배출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굉장히 농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계절적으로도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특히나 이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결석을 이제 생성하게 하는데 이 염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짜게 드시거나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결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통풍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요산석이 잘 생기거든요. 통풍이 있으면 우리가 고기라든지 이런 단백질 섭취 좀 줄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서도 요산석으로 자꾸 재발이 되는 분들은 그런 식이 습관을 굉장히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중이 갑자기 많이 불거나 이런 경우 돌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제 운동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이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소변을 봤을 때 소변 색깔이 항상 맑게 나오도록 유지를 하는 게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